아마 윤석열은 본인 고민 속에 네. 나는 언젠가 사면 복권될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건 정치적으로 본인은 복권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김건희 씨는 제가 보기에는 형 딱 선거 확정만 되면 형 확정만 되면 네. 결코 사면 복권될 가능성이 매우 현저히 낮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보 진영도 그렇지만 보수 진영에서마저도 야 너 때문에 우리 정권 무너진 거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는 들어가면 진짜 평생 못 나올 것 같아요. 네. 사실 어쨌든 박근혜는 사면돼서 나왔지만 최순 씨는 못 나왔다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김건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네. 네. 진짜 네네. 그것도 신기하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윤석열을 위해서 마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석동현 변호사가 12월 18일에 자신이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뭐 윤석열에 막 얘기를 하면서 네. 하니까 오히려 12월 19일에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보좌했던 오상배 대위라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야 이것들 완전 자기들 발 빼는구나. 완전 부하들을 다 팔아먹었다 싶어서 12월 19일에 가서 진술을 19일에 가서인가요? 28일에 가서인가 진술을 합니다. 바꿉니다. 내가 그때 당시 들었던 거는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는 거고 통화 목소리를 다 들었다. 이런 거 총에 대해서 언급을 맞아요. 상세하게 그때, 하거든요. 그때 하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변호인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결코 피고인을 위해서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네요. 이런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석동현 변호사는 계속 자기 이름이 나오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 당시는 네, 그것이 혼란한 시기에. 그러니까 그런 또 목소리가 뭐 위조 변조됐느니 기억의 착오라는 이런 식으로 공격하거든요. 근데 아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무슨 예. 윤석열 성대모사하는 유튜버랑 통화를 했겠습니까? 윤석열 목소리지 그냥. 예.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나중에는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막 고민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오상배 대위가 진술했다니까 맞습니다. 기억이 정확할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할 예, 수가 예.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전화 얘기 나왔으니까 윤석열 이제 집에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최혜병 특검이 전화기를 압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아이폰을 발견했는데 이것도 비번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한동훈이 만든 참 그러니까요. 똑같은 일이 뭐 주요 벌어지고 있네요. 사례죠. 예. 네. 그리고 이시원 전 비서관도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명태균 공천 개입 윤상현 의원도 아이폰 이미 제출했는데 비밀번호는 제공 안 했다. 그리고 윤상현한테 얘기할게, 상현한테 얘기할게. 그 녹취가 윤석열 목소리가 공개된 다음에 또 윤상현이 휴대폰 바꿨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거 비밀번호 안 풀린 아이폰 받으면 이것도 풀 수가 있을까? 특검팀에서, 검찰에서. 일단 제가 법사위 작년 예. 예결소위원장으로서 이 대검에 포렌식 R&D 예산 150억 확보해 드렸잖아요. 그래요? 기술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아이고. 역시 그런 날을 대비해서 이런 거 풀어라고 R&D 예산은 확보해 드린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150억. 역시, 딱 역시. 기억하고 계시네. 예, 숫자를. 아까워 죽겠어요. 활비도 80억인데 그 R&D만 150억. 그러니까 이거 풀어야겠네 그러면. 최고 수준의 아무튼 포렌식 기술을 야.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결산 심사를 또 해야 되니까 제가 아직도 예결소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보겠습니다. 지켜. 임성근 휴대전화 잔금도 아직 안 풀린 상황이네요. 지금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도 예. 그 머리를 어떻게 장군은 했는지 비밀번호 또 기억 안 나는데잖아요. 도대체 왜들 그렇게 하나같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지. 다들 비밀번호 기억 못하면 집에 어떻게 들어가요? 집에 이게 물러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사전 모의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야 비밀번호 제출하지 마 이런 걸 아. 모의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동일 변호인을 또 이 법정 대리인으로 세워서 그 대리인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소위 공유한다. 그러니까 그 의사를 공유한다라는 의혹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렇게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변호사 그래서 접견권을 그러니까요. 사실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윤석열의 변호인이 김건희 쪽으로 붙었다라는 게 이제 변호인 접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어느 쪽에서 전달할 것인가? 윤석열 쪽에서 김건희 쪽으로 전달할 것인가? 김건희에서 윤석열로 전달할 것인가? 나오지 마. 적어도 참어. 아니 둘 다 변호사 법정 대리인 맡아서 네. 여러 변호사 접견권을 활용해서 서로 예, 이 소통. 말을 맞출 수 그럴 수 있죠. 그럼요. 있겠네. 소통, 그렇게도 소통하는 많이 거죠. 하죠. 나오지 마. 예. 근데 뭐 대부분 아마 지시를 받는 그런 상황이 또 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누가 지시를 하고 누가 누가 얘기를 전달할까? 주로 이제 저기 궁금하네요. 김건희 쪽에서 얘기가 저쪽으로 그러니까 가지 않을까? 궁금해. 김성태 이 쌍방울 사건에서도 네. 이 김성태와 여러 가지 말 맞추는 과정을 변호사들이 이렇게 뭐 조율하고. 조율하고 했다 이런 뭐 의혹도 있었죠. 아,
이것도 또 어떤 변호인을 통한 얘기가 오고 갈지 이것도 봐야 선임계를 돼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출의 네, 선임계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또 임성근 등등의 이 유력 용의자들의 변호사 선임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도 저희가 좀 분석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토부 압수영장을 봤더니 피의자 원희룡으로 적시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원희룡 전 장관이나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압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두 사람에 대한 소환이나 강제 수사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 이 피의자라고 보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제 이 노선 변경 과정에서 네. 뭐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 설치를 하면 여러 특히 또 이제 500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탁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교통영향 평가, 환경영향 평가, 예탁까지 다 확정된 이 사업에 대해서 네. 갑자기 노선 변경이 됐다면 그건 유일하게 국토부 장관밖에 할 수 없고요. 실제 뭐 그 밑에 할 수 있는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제 김성교 의원. 현 의원이죠. 전 양평군수이기 예. 때문에 양평군수에서 이 다시 노선 재조정과 관련된 공문이 나가는 등. 근데 그와 관련된 양평군의 연구 영역 자체가 없어요. 그럼 무슨 근거로 노선 변경이 되냐? 결국 근거가 김건희 아니냐? 김건희 땅이 금관이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김성교 의원은 뭐 김건희 땅이 있는지 몰랐다. 그쪽 땅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축구장 6개 크기를 군수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그렇네요. 네. 그것도 참 이상한 말도 안 되죠. 상황이네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 그 연구 영역을 그러니까 연구 영역도 없이 이 노선 변경 요청을 한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원희룡이 2023년 그때 네. 국회에서 소통관 앞에서 네. 백불할 때 전면 백지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양평고속도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몰랐고 몰랐고. 네, 당정에 비해서 논의된 바가 없고 네. 그냥 강력한 조치 정도로 언급했다고 해요. 전면 백지화하라고 그 표현 자체도 누구의 말을 들어서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한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당시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 실수라고 보여지는데 백지화 하라고라고 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신이 결정했다. 단독으로 결정했다. 그들을 인터뷰를 엄청 하더라고요. 내가 단독으로 결정한 거야. 내가 내 생각이야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것만으로도 참 네. 여러 가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원희룡, 김성교 두 사람 수사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핵심 용의자죠. 정리하고 핵심 용의자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것은 네. 중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예. 범죄 사실에 대한 어느 정도 소명이 있어야지 구속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건희 특검에서는 네. 삼부토건에 대해서 이게 너무 이제 사실 이상한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거를 압박적으로 수사를 해왔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통해서 이제 완전 사람을 구속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는 또 20일 내로는 또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소 준비까지 거의 다 마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삼부토건 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고 이제 삼부토건 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그렇고 여러모로 그 뒤에 누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김건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잘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그나마 어찌됐건 이제 공소시효 뭐 이 1차 조작 같은 경우는 뭐 넘긴 했지만 이성윤 현 의원이 당시 중앙지검장 시절에 증권거래소의 이 이상거래 징후에 대한 연구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거래 징후가 발견됐다라고 보고서가 와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고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전혀 이 수사된 바는 없고 다만 우리 또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이상거래로 보일 수 있을 뭐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삼부토건에 대해서도 물론 이복현도 이제 빨리 윤석열 후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런 발언들을 추측컨대 아마 저는 바로 수사하면 바로 드러날 일이라고 수사하면 봅니다. 바로 드러난다. 거기로 가기 전에는 아무래도 뭐 이종호 그렇죠. 전 3분의 1 대표, 체크하고. 3분의 1 체크하고 네. 이것도 떠오르고 우리 유상범 법사위 전 간사께서 지금 원내 수석이니까 제가 까고 싶진 않은데 임성근 사단장에게 3부는 골프장 3부죠? 이랬더니 임성근 사단이 딱 꿋꿋하게 그때가 가장 의젓하고 당당하더라고요. 그렇죠. 군 골프장에 3부가 없습니다. 항상 고개 숙이고 있고 맨날 핸드폰 만지만지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팩트를 말할 수 있는 걸 물어봤다. 이거는 말할 수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지. 네. 정말
그걸로 저희 진짜 막 묻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 당시 그래서 회의장에서 난리가 이상범 났죠. 의원이 아니라 유산부. 그러니까 유산부. 심지어 삼부토건, 그러니까 원희룡 토부 장관과 삼부토건 등 이 관계자들이 네. 이 폴란드에서 열렸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사실 전쟁 복구 사업을 삼부토건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재계 서열도 낮고 네.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뭐 어찌든 큰 굴지의 건설 회사들이 들어가야 그러게요. 가능할까 말까인데 거기에 삼부토건처럼 사실상 2015년 이미 한번 망해서 막 여러 M&A 과정 거친 아유. 그룹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에 지금 시공도 할까 말까인데 음흠. 어떻게 우크라이나 팀까지 꾸려가지고 거기 가서 네. 이 뭐 통역 지원까지 하면서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아. 사업이었죠 원래. 그래서 이게 뭐 DYD나 웰바이오텍 뭐 여러 이제 관계사들까지 지금 수사가 확장돼 있는데 과연 여기에 이 우크라이나와의 이런 재건 포럼이나 재건 사업에 있어서 MOU나 연결 체결하는 이 과정에서 과연 이종우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럼 이종우랑 연결돼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김건희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런 것들 계속 파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니 이종호는 이제 주가 조작의 설계자 전문가 전문 설계자라고 칭해지니까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남욱 회장과 더불어 물론 조성호 회장과 조남욱 회장은 인척 관계는 아닙니다만 이 여러 사무통과는 여러 차례 거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여러 사람이 이제 결합돼 있는 이 소위 범죄 공동체지 뭐 이종호가 그 삼부토건과 이 김건희를 뭐 연결해주거나 이럴지까지 알고요. 원래 알고 있었고 아주 오래된 공동체. 관계다. 예, 네. 범죄 공동체 차원으로 파악을 하고 네. 들어가봐야 된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